제가 채팅창에도 썼지만 인사평가 방법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론만 가르치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원식을 주로 얘기했고 우원식과 우상우, 이번 시간에는 김성애와 심상정, 주로 김성애를 할 것인데 심상정은 뭐 예전에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성애는 오랜만에 다루는 것이라 이전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루는 것이라 이제 인사평가 방법론은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뽑았거든요. 아직도 30%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큰일이죠. 이거는 남의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유럽이 가난해졌다고 마주 이 악을 쓰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인류 문명사를 아직도 모르는 그 조선일보 기자가 떠드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아유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그 뭐 책 한 권 썼다고 계속 방송에 나와서 떠들더라고요. 유럽은 이제 망했다. 유럽은 망한 게 이번뿐이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차례 망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선일보 기자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인사평가 방법론을 오늘 사례로 김성애 의원이죠. 이제 당선됐으니까 고양시 갑 지역구에서 당선됐죠. 아주 큰 표차로 당선돼서 어떻게 인사평가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르치려고 제가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평가 대상자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호불호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지나가다가 한 말 그것에 빠져가지고 김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찬반이 많이 나뉘는 그런 사람인데 그 호불호 때문에 이 분석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내가 그 수집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충분한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검토하면 되죠. 그리고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건 더더욱 옳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확률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이스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그거 잠깐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확률론이죠. 그 확률의 세계를 확장했던 그 토마스 베이즈의 이론을 잠깐 소개했다가 제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인사평가 방법론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일반인도 누구나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온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는 이재명이란데 안 되구냐.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이 아니라 누구냐. 이름이 요즘 생각이 안 나. 이게 치매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이후에 건 한 20년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인사평가 방법론을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0항쟁 37주년입니다. 그 민중의 소리에서 이런 사파를 그렸는데 아주 잘 그린 것 같습니다. 37주년에 한반도를 살려내라 이렇게 그랬죠.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고 우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어요. 아주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이런 놈들의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인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독도를 일본에 내주겠다는 심산이고, 아니, 그 친일파래도 이런 수준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 본 거고,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평가의 방법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민정수석을 했었고, 대통령을 했었던 거예요. 비서실장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힌 거예요. 자기 후계자로 앉히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밥통 같은 짓을 했습니까? 한 가지 업데이트 할 게 있습니다. 김종숙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한 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왜 그런데 쓸데없이 갔느냐 이렇게 타박하고 그랬는데, 282강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강의죠. 282강에서 문재인에게 이 상황을 보라. 김종숙이 타지마할인지 외지마할인지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김정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레발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성악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와서 어디 가서 근데 무슨 성악가 출신인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참, 내가 그걸 보고 수준 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언론에서 대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2개, 파워포인트 2개를 할애해서 김종숙이 저쪽에 간 것은 뭐 외지마을인지 타지마을인지 뭐 거기에 간 것은 이거는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이죠. 김어준 방송에서 도종환 전 의원이 나와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그때 도종환 의원의 말하자면 수행으로 같이 간 것으로 됐죠. 도종환 의원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으니까, 전용기를 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용기가 2대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에어포스 1인가 그다음에 2인가 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돼서 도종환 의원이 가는데 같이 아마 가도록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간 걸로, 그런 사실을 도종환 의원이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잘못 말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김정숙이 간 것은 설레발을 치기 위해서 타지마할인지 가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정숙이 대신 갔다. 그런데 타지마할은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인도에서 거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국빈이 오면 타지마할을 꼭 보여준다. 그래서 그 일정에 반드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영일만 그 석유 게이트는 이게 가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지금. 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건 동사무소에서도 이딴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석유공사 산업부 대통령실 반드시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화영 사건이 또 문제가 되죠.